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민TV는 선거에 맞추어서 이모저모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임정열 도선관위 사무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제7회 지방선거가 부쩍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이번 지방선거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네. 우리 사상 헌정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대통령 탄핵에 따라서 대통령 거리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올 초에 우리 강원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네. 그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아주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또 치러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관계 우리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보도를 보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네. 선진국의 지표로 하는 3만 달러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년 대통령 탄핵 선거 이후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고 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입니다. 그 선거도 그냥 선거가 아니고 우리 동네 대표자, 우리 도민들의 매일매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하는 그 대표자를 뽑는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훗날에 가서 이 선거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렸다 또는 주저앉혔다 이런 계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보여주셨던 그 높은 시민의식을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또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참여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좀 많이 바쁘시겠어요. 선관위의 하루라고 해서 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24시간을 네네. 선거만 생각하고 선거만 처리하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네,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 말씀드리면 네. 우선 퇴근해서도 그 뉴스라든가 인터넷으로 이제 선거 관련을 당연히 검색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언론 기사로 방송 보도로 이제 선거 관련 기사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도내의 각 시군 선관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규정도 뒤져보고 이러다가 보면 거의 오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선관위에는 그 SNS 인터넷에 검색하는 요원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교대로 거의 한 24시간 모든 SNS상의 선거나 후보자에 관련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걸 체크해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지도과라고 선거법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나 전화나 서면 질의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고 정말 정신대를 놓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에 그렇게 바쁜 일을 처리하고 나면 네. 오후에는 이제 원래 해야 될 선거관리 준비 사항을 점검을 하고 각종 장비 반복 실습이라든가 이런 연습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알찬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 정신없는 네. 하루죠. 근데 또 요즘에는 특히 SNS 참여율도 좀 높고 그만큼 예. 활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되게 많잖아요. 예. 이건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혹시 사무처장님도 개인 SNS는 운영하고 계세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요. 네.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선관이나 이런 과장이나 처장 이렇게 좀 간부직이 되면 예.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네.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정한 수준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좀 멀어지신 부분도 예, 좀. 예. 네.
그럼 뭐 선거가 끝나면 또 활발한 활동을 예, 또 그렇죠. 해보실 수도 있는 예. 거고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지방선거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세요. 7표, 예. 네, 1인 7표제라고 해서 뽑아야 되는 후보들도 많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선거가 실시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7개 선거인데요. 네, 그 이제 우리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 선거, 예, 강원도 교육감, 그리고 각 시군의 시장 군수, 예, 그리고 이제 도의원 선거가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있고 네. 비례대표 도의원이 있고 또 시의원, 군의원도 마찬가지로 예. 지역구 선거 또 비례대표에서 모두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동시지방선거 전체적인 관리하시는 것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선관위만큼 좀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크게 이번 선거에 저희 선관위에서 이제 슬로건을 정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네, 이것이 슬로건이기도 하고 우리 목표이기도 하고 네,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관리 방향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슬로건의 뜻이 네, 온전히 구현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관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아름다운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불탈법 선거라든가 유권자의 올바른 그 판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홍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또 투표나 개표나 이런 절차 사무를 아주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하게 관리해서 네. 신뢰를 얻는 것 이렇게 이제 되면 아름다운 선거가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사실은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야 예, 선거 후에 후유증도 적고요. 후유증이 적어야 선출된 분들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열심히 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가 지역 화합과 지역 발전,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행복한 우리 강원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슬로건을 실행할 수 예, 있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거기에 거죠? 모든 게 우리 한축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권자분들이 좀 편리하게 그런 투표에 임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참정권 행사를 좀 편리하게 행사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예. 물론 이 참정권은 유권자분들께서 각자가 이제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은 최소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 6월 8일부터 9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 선거는 선거일 날 자기 주소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여행을 간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6월 8일, 9일 날은 신분증만 있으시면 네,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근무하거나 여행 가 있거나 출장 가 있는 그 현지에서 인근에 주로 사는 투표소가 이제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네네, 가시면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자기 지역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 예, 사전 투표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 같으면 네, 지역이 넓고 이렇게 험준한 산악이 많다 보니까 오지가 많습니다. 예, 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좀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네, 교통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00개 노선에 투표소를 오갈 수 있는 네. 동네에서 오갈 수 있는 그 차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장애인들이거든요. 예, 예, 장애인들을 투표를 편의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거의 대부분 1층으로 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요. 또 1층이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휠체어라든가 들어가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경사로나 이런 걸 하고 또 기표에도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편하게 장애인 표소가 따로 있습니다. 예. 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실제 투표할 때도 또 이렇게 이제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특수한 기표용 글을 비치를 하고 이렇게 장애인 분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편리성을 위한 그런 장치들뿐만 아니라 제도를 좀 마련하고 계신데 가장 최근 선거였죠. 지난 대선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선 때 사전 투표자가 좀 특정 투표소에 좀 집중이 돼서 관리에 예.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은 좀 마련하셨나요? 예, 강원도는 이제 접촉 지역이라서 이제 네. 군인들이 많아서 군부대 인근의 사전 투표소에 하고 또 사전 투표 날 중에 둘째 날은 토요일인가 이렇게 휴일입니다. 예. 그래서 강릉, 경포대 같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 군부대 부근 사전 투표소하고 관광지에 일시에 막 이 선거인이 많이 몰려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네.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간 사전 투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 보통 이제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교통방송을 지금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래 교통방송에 이제 부탁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어느 투표소에는 이 대기가 많다, 어느 쪽이 편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알려주신다는 예, 거죠?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좀 부대 단위로 저희들이 네.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몰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역시 그 선거하면 선거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네, 가장 먼저 선거하면 선거법이 떠오르는데 선거법을 이제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도 곳곳에서 이제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관리 방향 말씀드릴 때도 아름다운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선거법은 선거에서 이제 룰이거든요. 예, 선수들은 룰을 지켜야 되는데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재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은 제재를 할 겁니다. 단속을 할 건데 단속 이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험이 없어서 네. 또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 이전에 예방 안내에 홍보에 먼저 집중을 할 겁니다. 집중을 해서 각종 교육이나 회의나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법 위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오더라도 좀 경미하고 반사회적이 아니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구두 경고라든가 예, 바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구두 경고라든가 이렇게 행정 조치 위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선거 자체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거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중대 선거한 범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매수, 예, 매표, 기부라든가 또는 공천 관련해서 금품이 오고 간다거나 또 유권자의 판단을 아주 방해하는 허위사실, 비방, 왜곡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는 성격상 공무원들의 지방 공무원들의 줄서기라든가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네,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는 선거에 아름다운 선거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네. 예의없이 강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기보다는 1차 경고, 안내하고 그런데도 반복해서 난다면 네네. 그때는 저희들이 엄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최근에는 사실 그 모 지역 단체장에 뭐 고발되는 일도 있곤 했었는데요. 사실 뭐 하실 일을 하신 거겠지만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하는 그런 이제 지역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서는 또는 뭐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법 자체가 좀 경직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님께서는? 예, 뭐 특정 사건을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선거법 위반 혐의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팩트 관계, 사실 관계.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 내에도 그런 현직 단체장을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쉽게 예를 든다면 일단 그 사실관계가 관련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준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서너 명이 있습니다. 부류가 이분들이 아무 이의 없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행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다 인정하는 그것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일치하는 그런 확정된 팩트가 있습니다. 그 팩트만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가 있고 또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엇갈리는 부분 빼고 확정된 것만 놓고 우리 법에 잣대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팩트 부분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의에서는 이 팩트가 네.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게 선거법 규정으로 봐서 선거법에서 봐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가 몇 번을 해도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는 선거법 규정을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선거법은 그렇습니다. 일반인 상식과 다른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단체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네. 단체장 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은 그렇지 않은 처음 단체장이 아닌 분하고는 비교하면 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기울어지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을. 예. 애초 출발부터 이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단체장의 행위를 원체 이렇게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엄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엄하다는 자체가 네. 일반은 상식으로 보면 안 맞는 거죠. 아니 시장 군수가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지만 이것이 선거법의 공정을 해칠 정도로 된다고 보면 국회에서 네.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도민들이 보시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확정된 팩트를 가지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선거에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법을 잘 몰라서 위반 아닌 위반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이제 아름다운 선거가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방 안내, 사전 교육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 각종 계기를 이용해서 이제 선거법을 안내를 하고 불러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지금 시점이 뭐 관광철이다 하면 관광과 관련돼 주의해야 될 사항. 네. 또 뭐 5월 달에는 뭐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뭐 이런 날 이럴 때 뭐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 행사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 선거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다 일일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군 선관위에는 네.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따로 선거 때 우리 전임 직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신해 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도내에 한 100명 있고요. 내일 모레 14일부터는 한 40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후보자를 만나고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알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드리고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예. 저희들 남대로 이렇게 하는데
또 후보님들도 궁금하거나 네.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주시면 또 찾아가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후보자께서 많이 예.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위반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 좀 더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발생하기 전에 위반하지 예. 않도록 뭐 안내 문자를 예. 보낸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예. 한다면 저희도 또 이게 마음이 편하지를 않죠. 그럼 대표적인 좀 그런 위반 사례로는 뭐 알려지다시피 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든가 요즘 또 가짜 뉴스가 좀 많은데요. 그런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대책도 혹시 마련돼 있으신가요? 예, 이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왜곡이라든가 허위사실 이것은 네. 정말 선거 자체를 아주 그 기능을 아주 떨어뜨리는 아주 그 잘못된 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란 것이 후보자가 어떤 자기 정략 정견을 발표하고 후보 지지 호소를 하면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은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죠. 흐리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자체가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주. 의미상으로는 선거에서 가장 제일 강하게 처벌해야 될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여기에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전 안내도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이것들은 왜냐면 사전에 안내나 교육이 없더라도 누구나 상식이라면 잘못된 네.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근데 타 지역의 사례, 타 시도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전화기를 여론조사 전화기를 수백 대 개설을 해서 그 전화기에 이제 자기 어떤 특정한 후보자나 가족, 지인들의 핸드폰을 작전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을 해서 마치 각자 다른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비한 전화로 걸어서 네. 그러면 그 전화로 연결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받는 거예요. 예, 이미 지인들이 연결돼 있던 상태예요. 예. 이렇게 왜곡해서 고발된 사례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 우리 지역에도 없으리란 보장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 돈을 부르뜨고 감시를 할 거고요. 특히 그 비방 흑색 선전은 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확산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그리고 자극적이고 거짓 뉴스일수록 이게 전파가 더 많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명이 넘는 요원들이 24시간 인터넷 검색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속하게, 예. 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제 19대 대선이었죠.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77.2%를 전국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74.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2014년 그러니까 제 6회 지선 투표율은 전국적으로는 56.8% 그리고 강원도는 62.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은 대선 투표율보다는 사실 좀 낮은 그런 투표율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거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말인데 그런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랄까요? 그런 걸 좀 더 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마련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통해서 네. 관심을 가지도록 뭐 각종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포대라든가 이렇게 유명 관광지에는 그 어떻게 홍보 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을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토존이요? 예, 해서 그 오시는 분들이 그 사진을 찍으면서 선거에 자연히 관심을 갖게 네.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나 도심에 아마 그림자 조명 홍보라고 있어요. 네. 특이한 건데 예. 아마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것도 거죠? 살짝 설명을 좀 이 해주시면. 바닥에 시장이나 이런 바닥에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좀 특이한 거죠. 눈길을 좀 끌 수 있게. 예. 그런 것도 할 거고요. 네. 또 우리 경춘선 철도 전철이나
시내버스, 대형마트, 아파트 이런 데 있는 전광판 여기에도 우리 홍보 영상을 할 거고요. 네. 또 방송, 뭐 지원 방송이나 방송에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젊은 층을 겨냥해서 SNS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만 해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 홍보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좀 상품도 드리는 이벤트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어떤 건지 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고요. 네. 너무 또 비싸면 네. 그것도 부담 가지실까? 예. 그래서 우리 도위원회 이제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 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예. 선거 정보 제공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의 네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뭐 도지사부터 시의원, 비례까지 뽑아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당장 예. 저조차도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혹시 팁이 있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무처장님이 꼭 이것만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예. 뭐 그 부분은 우선은 이제 예.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알아보고자 한다면 경로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좀 관심을 왜냐하면 나의 매일매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네.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우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니까 예. 내일이니까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요. 관심을 가지신다면 경로는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그 우리 선거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네. 선거 방송이라고 개별 방송인데 국회 방송과 같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작년에 개국을 했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특히 후보자,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 꼭 보셔야 되고요. 유권자분들도 보시면 각종 선거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은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거법에 대한 해설도 해줍니다. 기타 선거에 관한 많은 정보를 24시간 방송을 하는데요. KT는 올레TV, KT 올레TV는 273번, T브로드는 205번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송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를 판단할 때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는 또 우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그 선거방송 토론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출마한 유권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쟁점을 의제를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거든요.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출마한 후보자를 한 자리에서 딱 보고 어떤 분이 성실한지 많이 아는지 우리 지역의 현안을 아는지 이 정말 그 실력을 지적 수준을 사람 됨됨이를 한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예. 이 선거방송 토론을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관위 홈페이지에 오면 각 후보자의 어떤 재산이나 전과 기록이라든가 어떤 경력이라든가 네. 또는 공약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 공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마다 배달되는 공보에도 있고 이렇게 관심만 있으시다면 뭐 선거나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경로는 엄청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관심만 있으면 홈페이지로 검색을 해도 예. 상당한 정보가 있고 또 아까 예. 말씀하신 선거 방송 네, 그 채널들도 이제 보시면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예. 예,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원도민일보에서 마련한 저희 강원도민TV도 선거에 맞춰서 네, 이렇게 예. 또 직접 사무처장님 인터뷰로 시작해서 계속 선거에 초점을 맞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럼 끝으로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도민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은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죠. 그 선거에서는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구경꾼 같은 네. 손님 같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년 올해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시민의식이 엄청 높아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곧 3만 불이 되면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선진국에 맞게끔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기준 자체를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만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만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를 하면서 몇 번 하면서 이래 보니까 평소에 나하고 그냥 술집에서 술 먹고 뭐 니네 뭐 친구야 했던 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시의원, 군의원이 되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좀 어설펐지만 예.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세련되고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또 시장 군수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시의원, 도의원, 정치인, 시장 군수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고 나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 지금은 나도 잘하면 내 아들, 내 손자도 잘 키우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는 그 두려웠던 그 선출직 공직자 문이 예. 다 이렇게 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심어준 게 그게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그냥 유권자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애가 될 수도 있고 한 10년 뒤에 우리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입장에서 선거를 바라보신다면 그냥 단순히 제3자가 아니고 후보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후보자 입장, 후보자 가족 입장이 되면 그냥 바라만 봤을 때는 에이 저 후보자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뭐 선거 왜 나왔으면 뭐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 자녀가 나갔다면 그게 됩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달라지죠. 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예. 후보자를 또 이해하는 측면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을 좀 기준을 달리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네.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방송도 보시고 선거 방송 토론도 시청하시고 선거 공보도 꼼꼼히 살피시고 이렇게 해서 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잘 비교해서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네. 어떤 경우라도 투표에 기권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찍을 후보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 대표로 뽑아서 우리 일을 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하는 것이 기권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국가의 또 선진 국가의 국민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녀나 손자녀가 나중에 그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감안한다면 투표 자체가 그 민주 시민 교육의 참 교육의 장입니다. 네. 얘도 투표소 하는데 손자나 자녀를 어린 자녀 데리고 간다면 그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선거법도 투표소에는 초등학생까지 투표소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손잡고. 그리고 기표소에는 초등학생은 안 되고 초등학생은 투표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기표소에는 초등학생이 아닌 미취학 어린이는 기표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투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선거하는 의미뿐 아니고 네. 자녀들의 어린이들에게는 상교육이 장이기도 하다 해서 어떤 경우든 투표에는 기권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특히 이번 예. 선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에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고 또 슬로건처럼 이제 아름다운 선거 그리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정열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